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이 뉴욕 증시는 페드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됐지만, 최근 지수 강세에 따른 이 차익 실현 매물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만큼 약간의 주정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큰 틀이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면, 자, 페드가 내년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등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라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야기한 인사가 누구냐면 뉴욕 연은 총재가 이제 금리 인하는 현재 연준의 논의 주제가 아니라며 금리 인하를 논의했다는 파월 페드 의장의 발언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정말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며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얻을지에 대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한마디로 물가 잡히는 게 우선이지 지금 먼저 설레발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현재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가격 반영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게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확실한 건 연준이 예상하는 예상치로 봤을 때 내년 금리를 이 세 번 정도 75bp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상치가 나온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현재 3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7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3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표가 좋구나라고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숫자 보고 대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WTI 기준 71.43달러로 마이너스 0.21%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뉴스들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연준, 이 뉴욕 연은 총재에 이어서 IMF 총재 역시도 물가를 잡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기 승리 선언하지 말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보여졌어요. 근데 금리 인하를 했는데 다시 물가 올라가면 그럼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상품에 대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웰마트 CEO가 이야기한 것들도 그렇고, 이렇게 내년 상품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여진다라는 것들을 함께 봤을 때 이 식품부터 시작을 해서 내구재들의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이 보여질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70불이지만 미국에서 내년에 생산량을 증가를 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요도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엮어서 생각을 한다면은 하락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인건비 제외하면 나머지가 안정된다? 물가 안정 보여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원자재 가격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속도가 조금 더 가파르게 진행되면 진행되지, 역으로 이제 방향 자체가 바뀐다? 이거는 좀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보시면서 일단 유가랑 식품 위주로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바닥 다진 반도체, 그리고 IT, 조선 얘기하면서 석유화학은 먹구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그냥 HBM부터 시작을 해서 AI 쪽이 워낙 터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는 이건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광고 쪽이 핵심인데, 광고는 경기랑 엮여 있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금리랑 엮여 있는데, 금리가 지금 인하할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선박이 20년, 25년, 30년 이쯤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이 수명이 다 해요. 근데 그때가 지금 딱 맞춰져 있는 구간이고, 거기에다가
유럽에서 환경 규제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그럼 친환경 선박에 대한 니즈가 커져? 그러면은 조선도 좋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 그리고 일본이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건 중국의 소비력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요즘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죠. 먹구름.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금리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전기차를 산다는 건 이거 내 돈 주고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빌려서 캐피탈에서 빌려서 하는데 이제 금리가 높으면 안 살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 때문에 2차 전지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지금 과도기에다가 단점들이 막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인프라 투자가 더 되고 그리고 이제 세대 플랫폼이 이제 나오면서 좀 풀어주지를 않으면은 이런 심리 자체가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IT 조선은 지금도 밝은데 2차 전지 석유화학은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나 중국의 소비력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이 둘 다시 반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금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근데 이제 얘는 또 정부 정책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는데 미국 쪽에서 여기에 굉장히 적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먼저 움직이자라는 심리가 이 태양광 섹터 전체에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올해 3분기에 태양광 장비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 지금 장비 업체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이클 자체가 돌고 있으니까 태양광 쪽에 돈이 몰려오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디스플레이부터 시작을 해서 부품 업체들 다시 한번 지켜보면 좋겠죠. 그리고 우라늄 초강세 원전 슈퍼사이클주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부터 올라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5G 28GHz 신청 마감이 임박이라고 하면서 신규 사업자 한 곳에서 두 곳 여기에 지원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4 이동통신사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심플하죠. 이동통신사 새로 생기는 여기 관련주를 봐야 된다? 아니죠. 결국에 얘네들은 신규로 들어오기 위해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장비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5G 장비 관련주로 굉장히 대규모의 주문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여기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KMW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예전에 올라갔던 종목 있죠. 2019년에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다만 이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전히 고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커진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부실 사업장 정리 손 놓은 저축은행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태형건설 쪽이 터졌었잖아요.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는 도급순위 제가 알기로는 13인가 그러거든요. 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게 중흥건설이고 그 머리 위에 있는 게 이 호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형이 작년까지만 해도 천억대의 흑자를 봤는데 왜 이 PF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느냐? 보증 잘못 써서. PF 현장들에 대한 보증을 엄청 섰는데 이게 한 2조 천억에서 3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수익성 있는 건 1조 정도고 나머지가 조금 부실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이게 한 번에 터지면은 부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다 보니까 태형까지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외에 한국의 주택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아파트를 많이 짓는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야, 태형까지 흔들린다고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만약에 안정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면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이때를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외 수출을 늘리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예 기업 자체가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여러분들이 건설사를 본다면은 해외 쪽에 집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남들이 못하는 특화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원전 건설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했는데 괜찮았다. 너 덕분에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상황 보면은 되게 좋거든요. 이거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추세도 괜찮고, 이 분위기만 유지된다면 시간 조금 더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는 모습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좋은 내용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냐?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은 원전이잖아요. 근데 원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이 우라늄의 가격인데 초강세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전 슈퍼사이클이 도는 이러한 부분에 주목을 하자라는 뉴스도 보여지게 되었는데 역시나 우라늄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데에는 한미일 원전 수요가 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본 이외에도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원전에 관심을 가지고 아예 새롭게 투자를 하려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라늄 가격은 앞으로도 더욱더 비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원전을 쓰는 이유가 뭐죠? 역시나 저렴한 전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라늄 가격이 계속해서 비싸지게 된다면 원전의 메리트가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원전 설계 업체들이 무기로 삼을 게 뭐가 있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 역시나 효율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얼만큼 효율하게 작동을 하느냐, 이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잘 먹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단순 가격이 아니라 나중을 생각하는 이들이 커지게 될 테니까 그때 두산 에너빌리티 강점으로 밀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기술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전 세계 최고점을 이걸 또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었냐면 올해 폴란드 수주전이 있었죠. 그때 폴란드 쪽에서 각 국가마다 평가를 해놓은 점수표가 있었는데 한국이 1등이었습니다. 뭐 2등과 3등과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확실히 제꼈고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좋았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폴란드에서 제일 큰 파이는 그런데 결국에 미국에 뺏기지 않았냐. 근데 이제 이거는 국가의 힘? 이런 거랑도 조금 연결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많은 물량을 따왔다라는 것, 어떤 걸 의미한다? 기술적이나 다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높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게 핵심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여기다가 SMR까지 더해갖고 우라늄의 가격이 계속해서 비싸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쌓아놓은 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이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거고 원전 수요 증가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로바로 이 선반영 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엔 지금은 이 내용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편안함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두산 내년 CES 참가하면서 탄소 중립 솔루션이랑 AI 무인 자동화 기술 전시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신기술이 어떤 것들이 나온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결이 다른 이 사업끼리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시너지를 내 가지고 보다 더 좋은 영업 활동을 바탕으로 수주 잔고를 쌓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급이랑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수급 어떻죠? 외국인 계속해서 매집하는 모습이 최근까지 보여지게 되었죠. 오늘은 쉬어가는 템포가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오늘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매수했던 거 비교했을 때 매도가 많이 없다면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 이거 편안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이랑 이 기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괜찮은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주게 된다면 홀딩 하시면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의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지와 저항을 살펴보도록 하자면 복잡할 거 없죠. 일단 바닥 21선 여기 디드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 이탈 안 한다면 걱정할 것 없이 홀딩하면 된다. 근데 이탈하면 조금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는 이유는 역시나 과거에 많이 보여줬죠. 볼린저 상단 찍고 21선 이탈하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는 기본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다. 그러면 이번에도 여기 이탈 안 하면 상관없지만 이탈하면 이 부분까진 빠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흐름이 좋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베스트는 21선 위니까 일단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항 121선 머리 위에 있는데 네, 241선이 핵심이거든요. 여기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져야지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고 그리고 481선을 우리의 최종 목표로 일단은 보되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리 잡는다면 그러면 2만원까지도 기대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자리 잡는 것만으로도 이만큼이 새롭게 열려버린다 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극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본 걸 기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잘 마무리를 지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우라늄 가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원전의 기대감 앞으로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수급을 딱 봤을 때 현재 나오는 내용 보면 역시나 개인 털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 유지되면 여러분들도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은 21선 보시고 올라갔을 땐 241선이 핵심이며 여기 돌파하면 481, 여기마저 돌파하면 2만원까지 보자 말씀드리며 에너빌리티 영상 최종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으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